사실은 수시로 대학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재수를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전남대학교 의예과에 지원을 했었는데 최초 예비 2번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한 명도 안 빠져서 거기도 불합격을 받았었고, 또 다른 대학교의 교과 전형으로도 지원을 했었는데 예비 번호가 좀 뒷번호여서 다 불합격을 받아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육광탈을 했어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이제 재수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학원에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강남하이퍼 의대관 조기 선발반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역 때는 사실 수시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중간고사와 그리고 기말고사가 조금 더 우선시 되어서 정시 공부는 조금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고사랑 그리고 기말고사 사이사이에 남는 시간대에 이제 정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원하는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양으로 승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어서, 그래서 중간에 이제 대형 학원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과외를 많이 다니고 또 이제 양치기 같은 거를 해서 문제수를 많이 늘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도 양에 비례해서 상승하지 않았고, 또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불안감만 더욱 상승했었고, 결과적으로 수능에서도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수 때는 이제 양으로만 승부하려고 했던 그 공부 방법을 바꾸고자 해서 여러 가지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수업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제가 국어에서 독서 영역에서 좀 약점이 있었는데, 현역 때는 이제 무조건 양치기로 해서 양을 늘려서 성적을 늘리고자 했다면, 재수를 하면서부터는 이제 학원 수업에서 배우는 평가원의 언어 논리나 아니면은 논리 구조 같은 것들로 먼저 밑바탕을 튼튼하게 한 다음에 양을 늘려가면서 실력을 키웠었습니다. 제가 강남하이퍼 의대관을 선택한 이유는 총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전역 담임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역 담임 선생님이 여기는 계셔서 타 학원과는 다르게 각 반마다 잘 관리가 되었었고, 그리고 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입시 상담이나 아니면은 1년 동안 공부하는 중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전략 담임 선생님과 함께 이제 상담도 하면서 멘탈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하이퍼 의대관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선택형 수업제 프로그램 때문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시에 대한 기초가 굉장히 부족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이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서 원하는 실력을 얻기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 들어오면서 원했던 거는 저의 공부 방식을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수업을 들으면서 이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골라서 듣고, 그리고 또 그런 선생님들과 함께 1년을 또 알차고 열심히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이 학원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은 나만의 시간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시에 대한 기초가 많이 부족했던 학생이었고, 1년 동안 제가 원하는 성적으로 올라가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또 빠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학원에 오면서 공부 방법을 다시 다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이제 나의 기초 방식을 잘 다듬어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가진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제가 고등학교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제가 스스로 무언가 기초를 세워서 하는 학생보다는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에 따라가면서 직접 제가 선생님의 스타일을 체화해서 공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떤 선생님이냐가 정말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수업을 듣고 원하는 선생님을 선택하면서 1년을 함께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선생님은 강윤구 선생님입니다. 기존에 제가 고3이나 아니면 현역 때는 수학 문제를 마구잡이로 풀어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을 늘려서 많은 문제를 풀어서 실력을 늘리려고만 했었는데 이제 재수학원에서 선생님의 수학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 방법을 완전히 바꾸게 됐어요. 수학 문제의 구조를 익히고 그리고 방법론을 체화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방법론들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다 달라 보였던 문제들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여러 개의 카테고리로 점점 뭉치게 되면서 수학 공부를 더욱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꿀팁은 제가 수험생활 동안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제 공부 방식인데요. 하루 공부 노트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들고 다닐 수 있는 아무 노트나 하나 사서 거기다가 하루 공부 노트라고 적어준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1월 4일이다 그러면은 그 노트 한 페이지에다가 1월 4일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암기하고 싶은 내용 등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암기하고 싶은 내용을 사실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공부하다가 의문이 드는 점과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모의고사 같은 걸 보고 나서 피드백을 한 다음에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내용 등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언제 적어주냐 하면 공부 중간중간에 하다가 그 내용이 떠올랐을 때 아니면은 그 내용이 갑자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적어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효과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적은 노트를 이제 중간중간 점심시간이나 아니면은 쉬는 시간 등에 그 내용을 계속해서 누적해서 읽어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학원에 통학을 했었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오며 가며 하는 시간 동안 그 노트를 꾸준히 읽어줬었는데요. 그렇게 읽다 보면은 그게 누적해서 또 복습이 되고 오늘 내용뿐만 아니라 어저께 내용이나 아니면 한참 전, 한 달 전, 두 달 전 내용도 같이 누적해서 복습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 암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머릿속에 박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적 복습을 하기에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자기가 제일 잘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무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놔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너무 채찍질을 하면서 강압적으로 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험생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일 정도로 자기 자신을 살짝 자유를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냐? 그러면은 저는 그 적정선이 재수하면서 내가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가 저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기 절제력도 어느 정도 결국은 실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신이 제일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학원에 와서 재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하고 나서 한 3개월 뒤였던 3, 4월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힘들었던 이유는 모두가 그냥 알 수 있듯이 뻔하게도 생각보다 3개월 동안 죽어라 공부만 했는데 원하는 만큼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오르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서 내 공부 방법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불안감도 생기고 걱정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경 쓰였던 거는 이제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주말마다 보고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도 보게 되는데 그런 점수들이 다 부모님께 문자로 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문자가 사실 굉장히 신경 쓰였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제 날 것의 점수가 다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제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잘 안 나왔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께서는 사실 점수만 보고 그거를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또 신경이 쓰여서 여러모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제가 이제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본 건데 이렇게 걱정이랑 불안은 저는 수험생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내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다는 의지가 저는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이런 걱정들이 많이 생긴다 한다면은 내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할 만한 끈기랑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나는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무던하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의고사는 저는 그냥 모의고사는 수능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사실 정말 모의고사는 수능 전에 보는 모의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점수만을 믿고 너무 과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커요. 그래서 저는 재수할 때 이 중립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저는 항상 3가지를 체크를 했었는데요. 먼저 시간 배분과 그리고 문제풀이 방식을 체크했습니다. 시간 배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어를 예로 든다면 저는 언매 그리고 문학, 독서 순으로 풀었었는데 이 방식으로 풀었을 때 제가 80분 동안 45문제에 모두 집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항상 체크를 해서 효율적으로 제가 시험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했었고 또 가장 최적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를 반복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독서에서 평가원 언어 논리나 아니면 논리 구조를 제가 잘 체크를 했었는지 그리고 잘 체크를 했었다면 그거를 문제와 잘 연결했었는지 연결고리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피드백을 했었고 그 피드백을 꾸준히 하면서 모아서 이제 보면서 저한테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항상 체크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수 부분을 체크를 했었는데요. 실수를 이제 하고 나면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은 실수를 체크하는 것은 수능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잘못 체크해서 틀렸다 아니면은 동그라미 기역과 동그라미 니은을 바꿔서 생각을 해서 잘못해서 틀렸다 아니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계산 실수를 했다 아니면은 문제를 잘못 보고 생각을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항상 확인을 하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수를 노트에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모아보면서 어디에서 반복적으로 실수가 항상 생기는지를 확인하고 그 실수를 의식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내가 여기에서 실수를 했었지 이런 내용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제 의식적으로 실수를 고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수를 항상 확인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 이해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내용 이해 같은 경우에는 과학에서 또 과학 탐구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디귿에서 내가 이 내용을 아예 몰랐다 아니면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어렴풋이는 알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형광펜으로 색깔을 구분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노트에 적어가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내용 이해도를 높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모의고사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모의고사는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해서 절대 자만해서도 안 되고 또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고 해서 실망해서도 안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발전할 수 있을지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콘텐츠는 수학 수능 핏과 그리고 과학 수능 핏입니다. 이 수능 핏 시리즈는 현재 수능 수학을 연습하기 그리고 과학을 연습하기에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출제 경향에 맞춰서 너무 과도하게 어려운 문제도 없었고 또 그 난이도가 고르게 다 퍼져 있어서 문제들을 연습하기에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전략 담임 선생님이란 든든한 지원군 같은 존재였습니다. 일단 선생님하고 이제 고민도 같이 상담을 했었고 그리고 입시 상담, 원서 접수 같은 것도 상담을 많이 했었고 또 이제 정규 모의고사나 아니면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도 상담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느꼈던 것이 선생님께서 사실 여러 명 수준이 아니라 한 몇십 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그 학생 하나하나의 특성을 다 기억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애정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학생을 우선시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수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따뜻한 말 하나가 있으면은 그게 또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수 초창기에 좀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셔서 그 말의 기억을 가지고 재수 생활 동안 좀 고민이 생긴다면 그 말을 생각하면서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선생님이 지원군이자 그리고 또 제가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던 원동력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재수는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것이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1년이라는 긴 장기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수 초창기에 너무 열정을 과도하게 쏟으면서 그렇게 불태우는 것보다는 저는 그 열정을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끊임없이 그 열정을 꾸준하게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모닥불 같은 학생이 되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또 마인드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긍정적이고 또 굳건한 마인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우선 쉽게 좌절하지 않고 또 항상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또 너무 사소한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그런 무던한 성격 그리고 또 학원에 있는 누군가 앞자리 사람이나 뒷자리 사람 아니면은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 같이 듣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제의 내가 라이벌이고 또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훨씬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끈기와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는 좋은 마인드가 충분히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해주고 싶은 말은 재수를 하면서 너무 조급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너무 쉽게 좌절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재수를 하면 정말 많은 고민들과 그리고 또 불안감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속에 너무 매몰되어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키려고 할 수 있는 학생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2025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